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때로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느끼는 거부감이나 분노. 우리는 왜 이런 감정들을 스스로 직면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투사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감정 투사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그 시작점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자기 성장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 투사는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투사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 특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림자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이나 분노, 두려움, 질투 같은 감정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타인의 모습 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투사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자아가 자신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구가 강할수록 내면의 그림자는 더 깊이 숨겨집니다. 이때 무의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사는 일시적인 위안일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관계의 오해와 갈등을 불러옵니다. 감정 투사는 일상 속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가족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 혹은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질투심을 느끼는 순간 등 이런 반응의 이면에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감정이나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융은 내면의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크게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감정투사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투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 투사의 시작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혹시 내 안의 감정이 타인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감정 투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기 성장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정투사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바로 비난과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을 직면하는 대신 그 감정을 타인에게 돌리고 상대를 탓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미묘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분노, 죄책감이 사실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모두 내 탓이야 라고 쉽게 말하곤 하죠. 칼 융은 이러한 투사 행동이 인간의 심리적 방어기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크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비난과 책임 전가는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실수를 과도하게 지적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에서 상대방만을 탓하는 모습, 친구와의 다툼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들.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정함이나 자기 혐오,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려 합니다. 이러한 투사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비슷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항상 남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비난과 책임 전가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성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비난과 책임 전가의 또 다른 문제는 인간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억울함과 상처를 느끼고 점차 방어적이 되거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감정투사로 인한 비난은 갈등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우리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변화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사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투사된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자기 성찰의 힘은 비난을 멈추고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런 자기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내 안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잠시 멈춰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자기 성장과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정투사의 두 번째 특징적인 행동은 바로 타인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오해하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강한 분노,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나 충동이 타인을 통해 드러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의견을 살짝 반박했을 때 단순한 의견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나를 공격한다 는 식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황과 내 감정의 크기가 불균형할 때 그 이면에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열등감, 불안, 혹은 분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은 타인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행동이 내 안의 그림자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상대방을 통해 자극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투사는 오해와 감정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더 씌워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석하거나 친구의 무표정한 얼굴을 나에게 화가 났구나 라고 단정짓는 식입니다. 이런 오해는 실제로 상대와의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과 거리감을 만들고 점차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감정투사는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입니다. 자신의 불안, 분노, 질투, 열등감 등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투사하여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문제의 근원은 외면되고 오히려 인간관계의 오해와 반복적인 갈등만 깊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투사는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재능이나 장점을 타인에게서만 발견하며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경우도 투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느끼는 불편함이나 거부감은 내 안의 그림자가 투사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투사로 인한 과도한 감정 반응과 오해는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내 감정의 진짜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타인을 통해 내 감정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결국 더 큰 갈등과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내 감정의 뿌리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투사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감정투사는 단순히 비난이나 과도한 반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타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폄하하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혹은 무의식적 욕구가 외부로 투사될 때 발생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빛과 어둠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깎아내릴 때 그 이면에는 내 안의 그림자 혹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욕구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상화는 자신이 갖고 싶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특성이나 재능 또는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인물에게는 과도하게 매력을 느끼거나 그 사람을 완벽하게 여기며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화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과 환상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듭니다. 결국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큰 실망이나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폄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약점이나 결핍을 타인에게서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불안이나 분노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폄하 역시 진정한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이상화와 폄하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관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처음에는 지나치게 이상화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은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으며 왜 내 주변엔 이런 사람만 있을까?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내 안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외부로 투사되면서 비슷한 갈등과 상처가 반복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감정과 특성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상화는 내 안의 잠재력이나 긍정적 에너지를, 폄하는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투사된 감정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그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관계 패턴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타인의 장점이나 단점을 내 감정과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에서 이 상황이 내 안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투사한 감정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화와 폄하,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 패턴은 모두 감정 투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장과 깊은 인간관계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 투사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비난과 책임 전가, 과도한 감정적 반응과 오해, 이상화와 폄하,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 패턴 등 4가지 주요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자신의 내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욕구를 외부로 밀어내고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불안을 줄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투사는 대표적인 방어기제 중 하나로 자아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인식하지 않으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자기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며 결국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자기 성장의 정체로 이어집니다. 5번째 투사 행동은 자기 감정의 부정과 억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두려움, 분노, 질투, 열등감 등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거나 억누릅니다. 이러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쌓여 있다가 결국 타인에게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나 불만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를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습관은 투사의 악순환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자기 이해와 감정의 건강한 표현을 방해합니다. 투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통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가? 내가 지금 투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면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융이 강조한 그림자 통합의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자기 성장과 성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건강한 표현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마련이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거나 예술적 활동, 글쓰기, 명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투사 패턴을 인식하고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 과도한 감정 반응, 이상화와 폄하, 자기 감정의 억압 등 자신이 주로 반복하는 투사 행동을 관찰하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탐색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 그리고 감정의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투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감정 투사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자기 통찰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기 성장과 건강한 감정 표현,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